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조금 대선 테마에 대해서 지금 뭐 대선 테마를 물려 계신 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분명히 또 물려 계신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종목들이 뭐 다시 뒤에 탈출 기회를 줄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는 좀 됐죠. 한 1, 2주 전부터 대선 테마, 특히 인맥주들 많이 주의해야 되고 정책주도 거의 막바지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상 인맥주든 정책주든 이제 매매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한 1, 2주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눈에는 이제 딱 그냥 표현을 하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 탈출 기회가 이제 뭐 지나가는 대선 테마주들, 네.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뭐 안 좋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제 관점이니까 일부러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계좌가 막 크게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좀 손실을 보신 분들도 나중에 이 손실을 다시 안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항상 하루 이틀하고 땡칠 게 아니니까,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저도 손절 칠 때도 있고 손실 입을 때 당연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거 혹은 확률적으로 갖다가 이거는 조심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억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승률이 뭐 한 80%짜리인 A가 있고, B는 승률이 뭐 한 20%, 뭐 30%예요. 그러면은 뭐 리턴 값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선택은 일단 좀 승률 높은, 뭐 리턴이 좀 낮더라도 일단은 안정적인 곳이 보통은 일방적인 정상적인 이제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뭐 정말 극한의 상황이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지금 뭐 더 큰 돈이 필요해, 그런 분들은 뭐 승률이 낮더라도 뭐 로우 리스크가 아니죠,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 이라면 이제 뭐 베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관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력주 매매에서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항상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인맥주도 그렇고 정책주도 그렇고 몇몇 애들 빼고서는 이제 한 1, 2주 전부터는 이제는 계속 그 일반 영상에서도 그랬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는 뭐 정치 테마, 대선 테마 주의해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좀 대응에 대하여 자신 있으신 분들이 해야 하는 구간에 이제 진입한다. 어느 정도 이런 멘트들을 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한번 쓱 하고 둘러보면은 지나고 나서 밀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진작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상지건설 어때요? 쌍봉 맞고 지금 여기서 새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항상 주식 세력주는 시장에서 슈팅을 주면은 그 고점 주변에는 일단 많은 개인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5만원, 내가 이거 53,000원 최꼭대기가 아니더라도 5만원에 샀어도 지금 바로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 4, 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50%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오늘 기다리고 있었죠. 주주 해가지고 추가 상장, 이거 물량이 꽤 많아요. 해가지고 12 물량이 꽤 많아가지고 오늘 이거 장중에 뉴스도 있었거든요. 내일 유상증자 참여자 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28% 평가이익 해가지고 얘는 뭐 미리 하락에 대해서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멤버십 말고서도 일반 영상에서도 중간중간 전환 청구권 22일이니까 이때 그랬었거든요. 움직이더라도 그 22일 전에 한번 해먹기는 할 텐데, 이게 사실 저도 이 쌍봉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한 요 구간까지만 생각을 했고, 그래도 확실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지만 결국에는 전환 청구권, 저런 물량 나올 게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리 돌파하더라도 여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내가 이걸 들고서 스윙으로 보겠다,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 50%입니다. 요쯤에서 했으면 마이너스 40%예요. 자, 이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이거를 뭐 매수를 해라, 손절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 애초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대의로 접근하는 게 맞았고, 이게 물려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순간 지금 하다가 30-40%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뼈 아프게.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이 30-40%가 끝이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상 상지건설은 시장에서 뭐 다른 이슈나 뭐 붙일만한 그런 건덕지가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세력주 해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관련 테마로 그냥 해먹은 종목이에요. 그냥 딱 깔끔하게 말하면.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탄탄하고 그런 것들 보신 분이 있어요? 사실상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와, 이 기업 미래가 기대된다, 그런 느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 기업이 뭐 하는 본업이 잘 돼가지고 뭐 탈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사실 거의 미래 예측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좀 쉽지가 않죠. 내가 그거 맞출 수 있으면 점쟁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3,0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지금 뭐 20배, 뭐 이렇게 뭐 16배, 14배 이렇게 오르고 밀렸다가 기술적인 반등까지 만들고 밀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얘는 밀리면 어떨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상 대선 이제 2주 남았죠. 2주 안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상한 세력에서 새로운 예상 못한 호재를 붙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식화를 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확률이 높은 종목을 베팅하는 게 맞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예상 못한 호재가 붙는 걸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구간이죠.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은 뭐 사실상 카지노 가서 내가 아니면 뭐 매주 로또 1등 나 맞출 수 있어, 이거랑 다를 게 없는, 즉 그냥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상 얘는 뒤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3,000원짜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꿈틀꿈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이번 세력주 그냥 대놓고 작업하기 전 그 주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손절 못 치고 막 30-40% 물려있는 분들이 이거 진짜 여기만 오면은 손절 쳐야지. 근데 막말로 그런 분들이 올라오더라도 손절을 거의 못 쳐요. 그렇게 칠 수 있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미 손절을 쳤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냥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밑에서 있겠죠. 근데 올라올 확률 정말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얘가 갑자기 뭔가 호재 뉴스를 붙일 수 있는 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저점 이탈하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어도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 못 친 순간 이게 50% 갔다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5면 마이너스 35면 손절 거의 못 쳐요. 주식을 조금 이제 오래 하셔가지고 자리 잡으신 분들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매매 못했구나 하시면은 뭐 20-30% 손절, 혹은 다른 종목 수익 나는 걸로 이 종목 손절을 치만큼 깎아내는 그런 포트 관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주식 초보분들은 물린 순간 이거는 진짜 이제 그냥 재앙입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여기서 50% 갔다가 40% 와도 손절 어차피 못 쳐요. 20% 30% 와도 어차피 못 쳐요. 그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뭐 원래 튀기 전 뭐 5,000원, 만원 이런 자리까지, 즉 한 20-30%에서 손절 칠 거를 이때 가서 생각을 하게 돼요. 겪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특히 주식 초보 때 많이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데, 하다가 손절 못 치고 이거 한 번만 돌려주면 10% 내에서 손절 쳐야지 하다가 결국 40% 50% 갔다가 20-30% 돌려도 손절 못 치고 하다가 결국 그게 마이너스 70% 80% 돼서 그냥 거의 그냥 이제 종이 쪼가리처럼 되는 경우를 주식을 처음 하셨을 때 좀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치 대선 테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겪었을 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항상 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크게 맞는 거를 일단은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이런 걸 맞는 순간 다시 재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결국 대선 테마로 오른 주가는 대선이 종료된다면 거의 대부분 주가는 본래 그 시세 주기 주변 이전 주변 가격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케이스가 실제 그 정권
메인 정책과 엮이는데 그 정책이 이제 실제로 그냥 그런 좀 뻥튀기 정책이 아니라 실적이랑 엮일 수 있는 업종 테마군. 즉 이런 거는 멀쩡한 기업에서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원전 테마 같은 경우처럼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런 테마성 있잖아요. 그냥 딱 인맥주들은 대표적인 테마주죠. 인맥주가 사실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오리엔트 전공이 이 종목이 700원, 1000원짜리가 뭐 19만원, 아니 19만원이 아니라 19,000원, 2만원 이렇게 10배, 20배 시총으로 올릴 만큼의 뭐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점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상지거슬 10배 오른 만큼 이 정도의 이점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인맥주는 당연히 그냥 그것도 인맥도 뭐예요? 정말 친한 지인이다. 뭐 그러면은 진짜 알게 모르게 살짝 뭐 기업한테 몰아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 뭐예요? 그냥 뭐 사회이사 뭐 해가지고 누구 사회이사인데 뭐 친분이 있다. 뭐 고등학교 때 친분이 있다. 같은 학교였다. 같은 회사에 다녔다. 실제로 안면도 없어. 막 학교 다닐 때 한 300~400명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알아요? 친한 친구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여도 기업에 대놓고 이제 일감 몰아주거나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인맥주들은 그런 거를 그냥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엮어 올리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서 매매를 하죠. 그래서 대선 테마에서 특히 중요한 게 첫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구간, 처음 상승했을 때, 그리고 대선이 처음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대선 테마 시장에서 첫 부각된 경우에는 나중에 탈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왜? 대선 기간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리엔트 전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1,000원짜리가 뭐 한 7배 올라왔다가 조정을 맞이하죠. 결국 조정을 맞이해요. 뭐 한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30~40% 밀렸지만 아직 대선 텀이 멀다 보니까 그 와중에 뭐 탈출 기회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돌리면서 2차 파동을 가든 뭐 해가지고 시세를 줘. 이런 구간은 진짜 뭐 이 악물고 버티면은 좀 내가 종목 대장주급이면은 돌려줘요. 대선 테마는. 나중에 대선 테마 이전 대선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선 테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선 테마를 초창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재료 소멸이라는 거에서 가장 큰 리스크 재료 소멸에서 피할 수 좀 기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고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재료 소멸에서 뭐 1회 방어권을 들고 시작한다? 느낌? 완벽하게 주가를 돌려놓고 그렇진 않겠지만 뭐 내가 인물 누구를 택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근데 가장 큰 리스크 진짜 정치 대선 테마는 특히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왜? 얘네들이 오죽하면은 인맥주로 끌어올리겠어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를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얘네들이 이런 기업들이 오죽했으면은 얼마나 건덕지가 없었으면은 인맥주로 갔다가 대선 인맥을 엮으면서 어떻게든 막 그 뭐 회사 다녔다 고등학교 뭐 동창이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엮어서 올릴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멀쩡해. 뭐 원전 수주든 뭐 매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냥 오르잖아요. 근데 인맥주들은 오죽했으면 주식시장에서 진짜 실적 엮일 수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극악인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정말 끈이 하나도 없는 매출에 뭐가 도움이 될 수가 없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인맥주로 엮어 올렸을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인맥주로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은 재무가 좀 멀쩡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보통 특징이 그래요. 왜? 기업이 멀쩡하고 매출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탄탄하게 자신들 갈 길 가면서 뭐 사업하고 확장하고 그러면 되는데 인맥주를 엮으면 이상하게 증거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증거금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뭐 올라가지고 증거금 걸린 종목도 있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뭐 본업 잘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요런 인맥주에서 다음에나 다다음에 상패 들어가는 종목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정말 많기도 해요. 뭐 재무 환기로 막 바뀌고 그런 종목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얘네들이 인맥주로 끌고 올렸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인맥 주로 올렸는데 인맥 그 대선 테마 재료가 끝나.
뭐 그 후보가 탈락을 하든 혹은 그 제루가 소멸을 하든 대선이 끝나면 그러면 얘네들 다시 이 자리 돌리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물려있으니까 긍정적으로만 어떻게든 올리지 않을까? 그냥 세력이 돈 여기서 썼으니까 물려있지 않을까? 다시 해주지 않을까? 이거 말고 뭔가 근거, 나중에 뭐 차후에 엮을 수 있는 재료 관점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 기업이 좀 모멘텀 관점이라던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극악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정치 테마다 어때요? 특히 저는 요때 이제 쌍봉 맞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좀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특히 상지건설은 제가 힌트도 여러 번 드렸어요. 5월 22일 날 해가지고 이런 거 물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무너질 거였거든요. 여기서 대의 관점으로 좀 돌파하고 무너지냐 그냥 맞고 무너지냐 이 차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얘는 장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유증 참여자 매도 가능해져. 얘 내일 아침에 뭐 개파락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 뻔히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도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주들 가면은 자 여기도 쌍목 맞고 밀리는 것들 그 와중에 뭐 분봉에서 뭐 찔끔찔끔 반등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탈출 구간 주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뭐 이런 자리에서 노려가지고 눌림 기술적인 반등할 때 뭐 정리하고 그런 게 돼요.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재료 수멸 앞두고서 촉수 언금이라는 거죠. 여기서 결국 물려가지고 하다가 반등 나오고 이거 전고점 돌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고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한 30-40% 수익 내봐야지. 아 이거 진짜 메인으로 미는데 근데 이 자리는 자 차트 관점에서 뭐예요? 상승을 이미 세게 한 번 했어요. 자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번 이미 시원하게 해먹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시원하게 밀렸어요. 시원하게 기술적인 반등까지 또 해먹었어요. 돌파하고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야 2차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2차 3차 파동 가는 종목도 많지 않냐. 맞아요 많은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야죠. 얘네는 단기간에 400% 500% 1000%를 올린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정치 테마 이번 대선은 특이점이 있었죠. 조기 대선 테마여서 스케줄이 다 압축이 됐어요. 원래 이런 3배 4배가 원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어떤 느낌이냐면 대선 테마가 바로 3, 4배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처음에 강한 인물들은 가기도 하는데 2, 3배든 뭐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돌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선 기간 한 2년 1년 앞두고서부터 이런 움직임이 1차 2차 3차 조금 약하면은 뭐 한 2차 이런 시세인데 이번에 압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상승률이 단기간에 빡 땡겨 올려버려요. 그냥 3, 4배 막 상한가 점상을 막 여러 번 보내잖아요. 원래는 이런 흐름보다는 요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 주고 텀 갖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여기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료 소멸이 정석인데 대선 테마가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변형된 차트들이 많았어요. 즉 원래 2차 파동쯤 해서 시세가 한 이쯤 올라와야 된다는데 그냥 1차 시세에서 거기까지 채워버려. 그러니까 3차 2차 파동으로 가기 전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거에서 끝나고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테마가 이번에 스케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냥 정석적인 흐름이 딱 이 느낌이거든요. 오리엔트 전공 뭐 대장이니까 뭐 지지율 압도적이니까 뭐 그거 감안해도 이런 식으로 12월 달에 움직였잖아요. 3, 4배 올라오고 조정을 한두 달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오고 원래는 이게 정석적인 대선 흐름이고 이게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요. 양옆으로. 근데 이번 대선은 특이점 대선 테마가 압축이 됐어요. 스케줄이.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더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2차 파동까지 좀 못 가는 쌍봉 구간 맞고 죽어버리는 그래도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인 건 있는데 이쪽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스케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래도 자 요런 쌍봉 구간에서는 이때 김문수 관련주도 그 얘기를 드렸죠. 대선 후보 이거에 대해서 결정됐을 때 그럼 뭐 제로로 하다 이제 뭐 점상 가고 다음날
근데 제가 요것도 그냥 멤버십 딱 그랬거든요. 얘는 내일이나 이날이죠. 5월 9일날 영상에서 얘는 다음날 뭐 점상 뭐 상한가를 갈진 모르겠는데 상 가면은 거기서 뭐 다음날 갭 뜰 수는 있어도 이날 아니면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날 고점 만들고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좀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관점이 뭐냐면은 재료가 끝이란 말이에요. 당내 경선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다음에 대선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게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쌍봉 여기까지 올려왔는데 여기서 돌파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점 대비해서 또 이만큼 올렸어요. 200%를 일주일 만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했죠. 큰 틀에서 이제 재료에 대해서는 소멸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야 아직 2주 남았으니까 재료는 살아있어. 맞아요. 살아는 있지만 이번 대선의 특이점은 원래 반년 1년 정도 1년 정도 텀을 두고 움직여야 될 기간 그 대선 흐름들이 2달 3달로 압축돼서 빠르게 즉 평상시 원래 대선 흐름보다 사이클 상승할 때도 더 크게 움직이고 더 크게 밀리고 그 다음에 뭐 더 크게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계속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테마가 어때요? 이런 데를 전고점 돌파하고 그냥 와르르 여기서 뭐 기술적인 반등 21선 타네 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 아니라 초보분들이 전고점 돌파 여기서 아직 2주 3주 남았으니까 전고점 돌파 봐야지 하다가 물리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탈출하기 쉽지 않은 구간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각자 종목들이 뭐 나중에 개별 재료를 붙이면서 반등을 만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굳이 맞을 필요가 없었던 애초에 이제 리스크가 컸던 상지건설 같은 경우엔 전환 청구권 이미 그냥 뉴스 좀 볼 줄 알면은 당연히 이거 5월 20일 기억해둬야 되는 큰 물량이었거든요. 이미 여기서 나왔었기 때문에 5월 20일 기억해두고 그 전에 기술적인 반등 노려보자. 그 이후에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물량이 크니까. 인맥주 이제는 각 당에 그랬었잖아요. 각 당의 경내 대선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맥주는 이제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다. 보내주는 게 좋다. 왜? 이런 흐름을 이전 대선에서도 그 전 대선에서도 똑같이 흘러갔었어요. 똑같이. 세력들이 이용하는 게 그 막바지까지 계속 우리가 기대치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지가 않아요. 앞에서 여러 번 해먹은 자리를 간단한 이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다음 한 1, 2주 간격도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생각. 이 종목은 요쯤에서 사면은 또 이렇게 주네? 요쯤에서 하면 이렇게 주는데 또 자리에서 또 하고 이렇게 주네? 그러면은 또 내려오면은 해먹었으니 또 해먹을 확률이 있지 않겠나 하고 여기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접근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 생각을 모든 시장 대다수 초보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차트 보면은 어떤 구간에서 가면 계속 반등 나오니까 한 2-3번 반복되면은 처음에는 못 노려. 처음에는 트레이딩 좀 자신만의 통계 기준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접근을 하고 처음에는 잘 못 노려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반복되면은 저 자리에서만 사면은 수익 나겠는데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쉬운 뻔한 수익을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허락을 해줄까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편하게 그냥 앞에서 얘 계속 이 자리에서 사면 반등 좋네? 그러면 이번에도 내려오면 나 여기서 사면은 반등 주겠지? 이번에도 반등 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세력주에서 개인들이 크게 맞는 구간이 광기 구간에서 꼭대기 뭐 어딘진 모르지만 끝자락에서 사고 하다가 손절 못 쳐가지고 이런 거 하락 그대로 맞는. 지금 여기서 들고 있던 분이 여기서 이제 반등 여기서 손절을 쳤으면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30% 받다가 10%면 손절 쳤어야죠. 근데 못 쳤으면은 하다가 마이너스 60%까지 가요. 그럼 뭐예요? 자포자기 하겠죠. 마이너스 60%가 30% 20%까지 올라왔어. 와 이거 신난다 손절.
잘할 수 있을까요? 초보분들이? 거의 못해요. 1억 샀으면은 6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2천만 원으로 자르고 8천 건질 수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할 수 있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데 여기쯤 올라오면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거 10%만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쯤 올라와서 1,000만 원으로 손절 치고 싶다. 2천 그냥 좀 아깝잖아. 한 1,000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손절 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요쯤 올라오면 또 이거 진짜 조금만 더 해서 500만 원 손절, 보합 손절, 이 생각을 하니까 본전 심리가 강하다. 우리 주식 개인들이 본전 심리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이고, 두 번째로 계속 먹이를 조금씩 줍니다. 갈듯 말듯 하면서 최근에 뭐 요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겠죠. 갈듯 말듯, 전고점 돌파할 듯 말듯 하다가 여기 내려왔다가 돌파할 듯 말듯 하다가 결국 확 뺏어가요. 이런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손익비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면은, 여기서 내가 이 4x4를 퓨리오사 AI 키워드 나오면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위로 가더라도 뭐 50% 100%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손익비 확률에서 뭐 우리가 예상 못한 뉴스가 붙으면 갈 수는 있겠지만 쉽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대선 테마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뭐 퓨리오사 키워드 뭐 상장이든 뭐든 엮어 올릴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밀리면은 마이너스 50% 60%를 감당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치 테마, 대선 테마에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이스테이드만 이런 거 여기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뭐 제로 붙이면 한 10% 20%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3, 40%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대선 테마 끝나면 어디 뭐 1,500원, 2,000원 밑으로 내려오겠죠. 상지건설 여기서 이거 쌍봉 돌파해가지고 더 추세,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스윙?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얘는 맞으면 안 되는 게 전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뻔한 거. 그냥 주식하면 당연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 근데 하다가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얘는 최악의 경우 뭐 5,000원, 3,000원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마이너스 90%? 이거 감당한다고 나중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정말 지옥이겠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올라올 확률도 없어요. 거의 낮아요. 이런 거를 맞는 순간 계좌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 종목에 비중 베팅을 했다면은. 그래서 대선 테마를 이게 이번에 사이클 변화했던 게 압축이 되면서 빨랐던 것도 있고, 뭐 차트상 쌍봉이라던가 대선이 다가올수록 재료 소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손익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은 올라가면은 손익비 얘가 몇 %나 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밀리면은 얼마나 큰 리스크,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얘는 밀리기 시작하면 쌍봉 맞고 회복 못하고 대선 테마 끝나면 이거 그냥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위로 10%인데 밑으로 50%, 60%, 80%예요. 위로 수익 내면은 한 10%, 20% 수익 낼 수 있는데 물려가지고 하는 순간 얘는 50%, 60%를 맞아야 돼. 그럼 손익비 측면에서 어때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대선 테마는 특히 진짜 오죽했으면 대선 이슈로 갖다가 엮어 올리겠어요. 그런 재료 소멸에 대해서 재료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다 이번에 사이클도 압축이 됐어요. 거기다 종목들이 일반 대선 대비해서 더 빠르게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더 기술적인 반등폭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좀 크고. 근데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경선 일정도 끝나고 계속 주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었고, 사실상 이런 대선주는 진짜 물리면은 뭐 몇 년 뭐 회복이 될지 안 될지가 일단은 불확실해요. 거의 회복하는 경우보다는 좀 나중에 기업 잘못 선택하면 상패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기업들 상태가 안 좋아요. 대부분은 오죽했으면 인맥주로 올리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맥주 키워드인데
진짜 인맥주 대선 끝나면은 뭐 없잖아요. 정책 테마는 뭐 어떻게든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랑 엮일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군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맥주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슈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중에 이제 뭐 바꾸면서 알아서 옷 갈아입으면서 뭐 시세 주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드물고 손익비 관점에서 최악이란 말이에요. 최악. 대선이 끝물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거 한번 맞으면 이제 나는 대선 테마 안 할란다. 그거는 대선 테마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매매를 못한 자신의 문제예요. 끝까지 욕심 부리다가 계속 어떻게든 뭐 더 반등 그리고 물렸을 때 내가 대응에 대한 것도 사실상 좀 생각을 안 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 쌍봉 맞고 밀리는 거 그냥 뻔하고 전환 청구권 있고 하면은 안 돼요. 그냥 그날 사서 그날 팔고 뭐 데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 대응 잘 못해. 하지만 나 이거 그냥 스윙할래. 그거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좀 최악의 케이스.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력주 매매에서 제가 이제 대선 테마를 이번 좀 시장에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력주 매매하다 보면은 큰 손실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 피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손익비라는 키워드예요. 이건 사실 세력주가 아니라 그냥 주식 매매 재테크 관점에서 손익비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손실 대비해 가지고 익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당연히 손실이 큰데 손실 볼 확률은 손실은 막 50에서 막 70% 손실 볼 수 있어. 근데 수익은 10에서 막 5%? 5%에서 막 한 20%? 20%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좀 딱 봤을 때 좋진 않죠. 하면 안 되는 매매죠. 그래서 항상 그런 손익비 관점도 그렇고 재료 소멸 항상 재료 소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인맥주 대선 테마는 진짜 대선이 끝나는 그런 인맥주 재료 이슈가 끝나는 순간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하락. 뭐 물론 이게 밀리다가 이런 곳에서 뭐 저점 깨고 뭐 반등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대응도 못하고 하다가 이거 반등 나온다고 손절 못 친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구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나는 얘랑 이제 영혼까지 같이 가야 돼. 그런 거를 항상 피하셔야 돼요. 이런 큰 거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물리신 분들이 좀 없으시길 바라면서 세력주 매매하면서 항상 좀 반복되는 손익비 개념, 재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좀 잘 상기하시고 기억에 좀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피해 입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려 계신 종목이 있다면은 뭐 좀 좋은 호재 뉴스 붙이면서 돌려주면은 좋을 것 같고 항상 트레이딩에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구간은 정확히 말하면은 리스크는 높은데 리턴 값이 낮아. 그러면은 그런 자리는 항상 좀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